2차 피해자? 대체 몇 명이야 이거?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4월 28일쯤에 그러니까 대충 일주일 전에 한 유튜버의 몰락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야쿠르트의 성적 파트너가 헤르페스 2형에 걸렸다는 사건이었는데요. 저도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헤르페스라는 게 어떤 병인지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오늘 또 지옥의 현신 대판의 아이콘 판에서 세상에 2차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여성분이 등장한 겁니다. 이 여성분도 첫 번째 판설에서 나온 여성분처럼 팬의 관계에서 시작을 했다가 자연스럽게 또 사귀지 않은, 아니 근데 왜 또 맨날 사귀지 않은 데서 시작을 하지? 뭐가 그리 급하신지 아닙니다. 여튼 스킨십과 성관계를 시도당했다가 사귀지도 않은 상대랑은 못해요 XX 이러자 그럼 사귀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여성분의 말로는 일단 그날 관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사귀기로 하고 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문제 또긴 바로 이 여성분도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됐다 이거죠. 문제의 이 2차 사건도 이전 경우와 비슷하게도 여성분 말로는 콘돔과 같은 안전장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면도 있으니까 남자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남자 쪽에서는 자꾸 그런 거 없이 성관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올렸던 영상에 있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자꾸 뭔가 대답을 회피하고 몰라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대화의 말미에서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대상 여성분은 이번 두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여성분하고 관계를 맺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여성하고 사귀기 이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다, 다른 여성과 사귀기 전에 성관계를 했던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헤르페스로 인한 다툼 이후에 또 성관계를 했다는 거냐? 혹시 알고 있어? 그럼 고문은 또 헐? 사실 첫 번째 사건이나 두 번째 사건 모두 판에 나온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야쿠르트 채널의 동영상이 전부 다 내려간 것도 있고, 어떤 게 진짜 맞는 주장인지는 아직까지 100% 확실한 거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헤르페스 감염의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 있을 때는 바이러스 검출이 잘 되지만, 증상이 없어 잠복하고 있을 경우에는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어느 한쪽 파트너만 검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트너가 계속 바뀌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부들부들. 파트너와 함께 치료를 진행하는 게 대부분의 성병 치료의 원칙이죠. 있는데 아닌 걸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야쿠르트 쪽에서는 법적 대응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썼더라고 이 판 내용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는데, 댓글로 1차 피해자라는 분이 또 추가 글을 남기셨고요. 이 남자는 자기가 헤르페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요구하고 계속 했더라는 카톡 대화 내용이 있다고, 자기도 야쿠르트 쪽을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진짜 이젠 법정 개싸움 아니 싸움 구경이 될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지, 야쿠르트가 사실은 정말 결백했는지 아니면 카사노바였는지가 조만간에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건은 이렇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콘돔 쓰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헤르페스 감염률은 남자에서 여자로는 11% 정도, 그리고 여자에서 남자로는 5% 정도의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큰 증상이 없을 때의 감염률이에요. 수포가 나타날 때 감염률은 8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증상이 없을 때도 아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퍼센테이지의 감염률이 생긴다는 건데, 또 통증 없이 수포만 아주 작게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수포 없이 통증만 있는 경우도 있는지라 멀쩡한 줄 알고 있다가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본인이 걸린 걸 알고 있다면 항바이러스제 크림이나 약물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런 치료를 해야지 감염률을 절반 이상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었다면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파트너에게 거의 옮기지 않을 수 있는 병이라서 조심만 한다면 남들하고 똑같은 성생활 그리고 임신, 출산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직 감염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콘돔까지 쓰면 그게 확실하게 줄어든다 이 말이죠. 물론 콘돔 쓰면 느낌 떨어지고 그래서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해가지고 끝까지 갈 거라 하는 사람이라면 책임지면 되니까 없이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막 터지는 걸 보면 뭘 해도 가능한 안전한 성생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남자분도 여자분도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같은 성 관련 진료를 성적으로 왕성하다면 확인해보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줄 수도 있죠.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난감한 일이니까요. 이번 시간은 짧게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롭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